또 남겼네. 김영자는 며느리가 손도 대지 않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토스트 하나만 들고 나간 모양이었지요. 6개월째. 영자는 65세의 주름진 손으로 식탁을 치웠습니다. 짧은 파마머리가 힘없이 흔들렸어요.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차린 밥상이 늘 남겨지는 것이 말이지요. 영자는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집을 지켰지요. 아들의 대학 입학부터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모든 순간을 이곳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반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으니까요. 어머님, 잘 부탁드릴게요. 하얀 한복을 입고 절하던 며느리 지연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36살의 회사원이었지요. 영자는 그때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처럼 아껴주겠다고요.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연은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인사를 빼먹지 않았지요. 영자도 신혼부부의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작은 것들이 거슬렸습니다. 지연은 아침밥을 먹지 않았어요. 토스트로 간단히 때우고 나갔지요. 영자가 차린 아침상은 늘 남았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집밥을 피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태도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빨래만 따로 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만 의존했어요. 청소는 주말에 간간히 할 뿐이었지요. 영자 혼자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요. 콩나물을 다듬으며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이라고 다짐했던 처음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모양이에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저녁 곧 차릴게. 지연이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네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늦은 퇴근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둘이서 조용히 먹는 저녁이 더 편할 때가 많았지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임신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영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며칠 뒤 영자는 평소보다 푸짐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전까지 구워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계획한다니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었지요. 지연아, 아침 먹고 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정답게 불러보았습니다. 지연은 부엌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평소와 다른 푸짐한 상차림을 바라봤지요. 어머니, 저는 토스트로 충분해요. 임신 계획이 있다면서 몸보신 좀 해야지.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아직 계획일 뿐이에요.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뭘 그렇게 신중해? 나이가 있는데 빨리 낳는 게 좋지. 영자는 지연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몇 숟가락 떠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맛있는데 많이 먹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가 미역국에 불고기까지 준비했지만 지연은 조금만 먹고 일어섰지요. 요즘 입맛이 없나?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적게 먹는 편이에요. 영자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예의상 몇 숟가락만 떠먹는 며느리의 모습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점점 짧아졌지요. 지연아, 우리 같이 김치 담글까? 시어머니 손맛을 배워두면 좋을 텐데. 주말 오후 영자가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김치를 잘 안 먹어서요. 안 먹긴 왜 안 먹어? 한국 사람이 김치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던데요. 아들이 말을 끊어들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걸까요? 엄마, 지연이도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생활 패턴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우선이지.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오늘도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터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니? 영자가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반찬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침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녁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맨날 몇 숟가락만 먹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지요. 방식이 뭐가 중요해? 가족인데 함께 식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회사 일로도 바쁘고 모든 걸 어머니 방식에 맞출 순 없어요. 내 방식? 이게 내 방식이야? 그냥 가족답게 사는 거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나타났어요. 뭔 일이에요? 너네 며느리가 가족 식사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자는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품어주겠다던 다짐은 벌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갈등이 올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상황에서도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건 다른 문제였지요. 고인에 대한 예의이자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지연아,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 같이 해볼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전통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나도 처음엔 다 몰랐어. 요즘 시대에 그런 걸 꼭 해야 하나요? 영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사를 그런 거지라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이 말이 맞긴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간소하게 하던데.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사 당일 새벽 영자는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고기 삶는 일을 밤새 했지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혼자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숙들과 그 아내들이 제사상 차림을 구경했어요. 형님 댁은 역시 정성이 대단하네. 요즘 며느리 손으로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다 간소하게 하던데. 친척들의 말에 영자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지연의 모습을 살폈어요. 절하는 자세도 어색하고 표정도 어두웠지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시동서가 말했어요. 형님, 며느리분이 음식 준비 안 도와드렸나요? 상차림이 예전 같지 않네.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편해서.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서 말이야.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 신우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지연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어머니,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친척분들 앞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서. 어머니도 지연이를 좀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영자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집안일은 피하고 가족 식사도 소홀히 하면서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노력은 뭔 노력을 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어머니, 지연이도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뭐가 힘들어? 나도 젊을 때 일했어. 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지연이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어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연아. 저도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지연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영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천천히 해보자.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이라고 했던 처음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란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어요. 지연이 노력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사 다음 날 영자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상을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지연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반찬 가짓수를 줄였어요. 2그릇짜리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만 내놓았지요. 어머니, 저도 같이 드세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의 대화 이후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된장찌개를 한 그릇 다 비웠어요. 영자는 속으로 기뻤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김치 담그는 거 배워도 될까요? 며칠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제가 먹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좋아하시니까요. 영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온 것 같았어요.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알려줬어요. 배추 소금에 절이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이렇게 하면 돼? 지연이 서툰 손놀림으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네. 처음 치고는 솜씨가 좋아.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김치를 담그고 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요. 지연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미안해. 너무 재촉했나 보다.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저는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랬구나. 나도 며느리 입장은 생각 못했네. 영자는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도 적응이 어려웠는데 36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주말마다 영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반찬 만들기를 배우고 시장 보러 나가기도 했지요. 영자도 변했습니다. 지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엔 따뜻하게 데워줄 음식을 따로 준비해뒀어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지요. 지연아, 이거 내 몫이야. 배고프면 데워 먹어. 어머니, 고맙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제 아침마다 영자와 함께 식사했어요. 간단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지요. 어머니, 저희 임신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려고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내년 봄쯤이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손주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영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음식 솜씨를 배워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천천히 같이 해보자.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가까워지시니까. 내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영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이라던 처음 다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마음을 열면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모자를 떠고 있었어요. 지연이 임신 3개월째였지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이 다가와 뜨개 바늘을 받으려 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런 건 내가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손주 옷은 엄마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 번갈아 하자. 아침 식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자가 차린 따뜻한 국과 반찬을 지연이 맛있게 먹었어요.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요. 어머니, 미역국이 정말 맛있어요. 임신했을 때는 미역국이 제일이야. 나도 너 아빠 임신했을 때 매일 먹었거든. 영자는 지연을 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딸처럼 편해진 것이었어요. 지연도 변했습니다.
주말이면 영자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갔어요. 영자가 고르는 재료들을 유심히 보면서 요리법을 물어보곤 했지요. 어머니, 이 생선은 어떻게 요리하면 좋아요? 조림으로 하면 맛있어. 집에 가서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모녀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아파요. 영자는 깜짝 놀라 지연을 부축했어요. 병원 가자.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니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팠던 것이었지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내가 있잖아. 영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진짜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그런 얘기 말자. 우리 이제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성격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왜? 따뜻하고 정이 많으시잖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냐. 우리 저녁 준비하고 있어. 영자와 지연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들도 따라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가까워지시니까. 내 며느리 덕분이야. 내가 배운 게 많아. 영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명도 짓고 육아 계획도 세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평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그때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도 이제는 정겨웠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옆방에 있는 것 같았지요.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늦는다고 걱정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집에 있어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이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마음을 열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